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번? 그거 너가 정한 거잖아.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3회 입찰을 해보았습니다. 제 눈에도 보기 좋은 아파트는 입찰자가 많고 낙찰가도 제가 입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입찰을 3회 정도 해보셨고 모두 폐차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지칠 때이기도 합니다. 입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열정이 막 생기죠. 또 임장을 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 좋은 점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이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경매 임장도 많이 해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용기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한번 다녀오면 쓰러질 정도로 큰 피로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봤던 물건에 들어오고 1등이랑 큰 가격 차이로 떨어지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등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법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월차를 쓰거나 휴가를 써서 어렵게 법원에 갔는데 1등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지면 허무한 마음도 분명 들 거예요. 자, 입찰가를 쓸 때는 첫 번째는 시세를 아는 게 중요하죠. 핸드폰만 있으면 요즘은 얼마에 이 물건이 팔렸고 얼마에 지금 사람들이 내놨고 그리고 내놓은 물건이 몇 개고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죠. 시세 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본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는 시세 플러스 알아야 되는 가격이 명도비, 수리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명도비는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을 때 내보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리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고쳐야 하는 부분을 정하는 게 수리비가 됩니다. 경매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안전하게 쓰려고 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보고 적는 입찰가와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집에 오면 허무한 마음도 들고, 이걸로 정말 사람들은 낙찰을 받고 돈을 버는 걸까라는 의심도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폐찰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힘들게 도전을 하는데, 2번, 3번 입찰을 가서 또 똑같이 1등과 많은 차이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낙찰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특수 물건, 대항력이 있는 물건을 해야 하나? 아니면 상가, 토지 이런 것들도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나? 아니면 같이 하는 공동투자?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셔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나 안목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경매는 남들과 다른 걸 보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다른 가격을 적어낼 수 있어요. 요즘 주말에 부동산에 가면 335 모여서 경매 임장이라고 스터디 모임들이 많습니다. 손에는 종이가 적혀 있고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그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걸 보고 다른 가격을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튜브나 책에서 나온 누구나 보는 가스 밸브, 우체통 이런 것들로는 다른 가격을 적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해봐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건 점유자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가 정말 중요해요. 배를 눌러봐야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안의 공간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저한테 욕을 하면 어떡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봐야 되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 맞나요? 이사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집에 살면서 누수나 하자나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상황에 거세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을 내보낸다라고 하면 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구나.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을 보면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적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뭘 보는 걸까요?
아내를 봐야죠. 아내를 보고 수리비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지 아니면 샤시가 바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거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쓰는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면 가격을 조금 여유롭게 적어 놓고 떨어지는 게 맞아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남들과 다른 가격으로 적어낸다라고 하면 이건 욕심이 될 수가 있겠죠. 경매는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제 물어볼 겁니다. 몇 번 만에 낙찰되나요? 그럼 10번 안에 낙찰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몇 번 만에 낙찰되는지 아나요? 8번째 낙찰이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8번째 내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니까. 저 사람이 10번이라고 했고 나는 지금 8번째 입찰을 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이 투자에서 특히나 경매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0번? 그거 너가 정한 거잖아. 나는 될 때까지 할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냥 안 할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27번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경매는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임장을 해야 하고 남들과 다른 걸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수익으로 보답해 줄 겁니다. 저는 뭔가 다른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밤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막 손으로 뒤져본 적도 있어요. 이 아파트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점유하고 있는지. 그럼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저는 임장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내가 써낸 가격이 자신이 있으니까 떨어지더라도 아쉬움은 분명 있지만 후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힘든 마음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힘든 마음이 저 역시 입찰을 하고 떨어지면 없진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런 소리 합니다. 폐찰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기분이라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대방의 거절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경매라는 재테크 방법을 선택을 했고 경매라는 재테크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계속 남들과 다른 걸 보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다른 투자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분양도 있고 청약도 있고 일반 매매, 급매 이런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단계가 경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경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한번 잘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은 너무나 쉬워요. 내일 가도 낙찰을 받을 수 있죠. 3억짜리 아파트 5억에 쓰면 내가 1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낙찰이 아니라 수익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주신 내용 답해 봤는데요. 경매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